자, 생명 시스템의 유기적 구성. 자, 그러면 생명 시스템이라는 게 뭐야, 이게? 자,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자, 생물은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을 구성하죠. 네, 그치? 그 네, 다음에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생명 활동을 수반을 하죠. 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생명체는 지구계의 생물권을 구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생물은, 자, 몸을 구성하는 여러 세포가 구성하는 여러 세포 사이의, 자,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야.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여기에 또 글자가 빠졌네. 세포 사이의 시스템. 자, 요거를 우리는 생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 생명 시스템은, 자, 생명체는 하나의 세포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세포일 수도 있어요. 자,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어. 이거를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자,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생물일 수도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지구계에서의 생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제일 먼저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모여서, 자, 비슷한 모양의 세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뤄요. 자, 그리고 조직이 모이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관이라고 부르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는 거야.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개체. 자, 그러면, 자, 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자, 이 네 개로 구성이 되는데, 식물의 구성 단계하고 동물의 구성 단계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바로 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조직 개가 나와.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돼요. 자, 그런데 동물의 구성 단계는 또 달라.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든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돼요. 그리고 개체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야, 동물과 식물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각각 우리가 기본 단위,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요거에 대한 설명은 각각 한번 해볼까요?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세포라고 하느냐면 자,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불러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죠.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는 거고, 자, 조직은 자, 모양이나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 있는 거야. 모양이나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래서 근육을 이루는 근육세포하고 피부 조직을 이루는 피부세포하고는 모양하고 기능이 다 다르지. 네. 당연히 달라야겠죠. 이런 것들이 모양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거를 조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자, 여러 조직이 모여 자, 고유한 형태의 기능을 가져요. 고유한 형태의 기능을 갖는 거지. 자, 그리고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개체가 될 때, 이 개체라고 하는 것은, 자, 독립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명체야. 자, 요거를 우리는 개체라고 불러. 자, 이렇게 동물과 식물에서는 구성 단계가 달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까지 배웠으면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자, 우선 첫 번째 세포의 구조. 자, 세포의 구조는 자, 식물 세포와 거기 동물 세포 그림 나와 있니? 네. 그 두 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거기에서 자, 세포는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포는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핵과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이 돼요.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는 또 뭐냐면, 세포질 속에는 여러 세포 소기관이라고 해서, 자,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 이렇게 써볼까요? 존재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자, 식물세포는 세포막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보솜, 골기체, 리보솜, 골기체. 자, 그 다음에 자, 동물 세포도 요거는 공통이야.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리보솜, 골기체 이게 다 공통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데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뭐가 식물 세포에만 있냐면 세포벽, 그 다음에 엽록체. 자, 요거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한다. 요거를 먼저 알아두면 되겠다. 됐니? 네. 그 다음에 또 있죠.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에포라고 있어요. 에포. 자, 이렇게 세포의 구조에는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를 서로 구분해서 외워둬야 돼. 자, 그러면 저 세포 소기관의 역할들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그게 세포 소기관의 기능이야.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다 외워야 돼. 자, 세포 소기관의 기능. 자, 첫 번째, 핵이 있죠. 자,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크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획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뭐 쭉 나와 있죠. 세포 중에서 세포에서 가장 뚜렷하게 존재하고 가장 커요. 자, 그리고 이 핵이라고 하는 거는 핵막으로 쌓여 있어요. 자, 핵에 있는 물질들이 핵막으로 쌓여 있어서 구분이 된단 말이야, 세포질하고. 그 다음에, 자, 이 핵의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자, 핵 속에는 DNA가 있죠. 네. 유전 정보를 저장한, 그 다음에 저장하거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리보솜이라는 게 있어. 자, 이 리보솜은 이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나와요. 리보솜은 막으로 쌓여 있지 않아. 막으로 쌓여 있지 않으며, 자, 그 다음에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작은 알갱이 모양이야. 자, 그리고 얘네는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경원아? 우리 앞에서 배웠지? 단위체. 아미노산을 단위체로 하는 게 뭐였어? 아, 단백질. 단백질이었잖아. 네. 그래. 자, 그래서 얘는 DNA 유전 정보에 따라 자,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자,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에요. 리보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포체라고 하는 게 또 있어. 자, 소포체는 자,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핵막도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포체도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납작한 모양의 납작한 주머니 모양이거나 관 모양이에요. 관으로 되어 있고 자, 이 소포체 역할이 또 나와. 뭐냐면은 자, 핵막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얘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자, 이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자, 골기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한다. 자, 이 단백질을 골기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 또는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질을 합성하는 곳이 바로 이 소포체야. 그러니까 골기체에서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다른 세포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 또는 여기에서 지질을 합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기체가 있어. 자, 골기체하고 소포체는 모양이 좀 비슷한데 소포체는 핵막에서부터 연결이 돼서 나와. 자, 그래서 이쪽에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요게 핵막인데 핵막의 일부가 이렇게 막 접혀 있어 이렇게. 자, 요게 핵막이고 그 다음에 이게 소포체고 자, 소포체 옆에 봐봐. 점점점점 막 이렇게 붙어있지. 점 같은 게. 네, 맞니?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리보솜이야. 리보솜이 거기에 붙어있잖아. 자, 리보솜은 핵막으로 쌓여있지 않고 알갱이 모양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골기체는 자, 역시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개 층으로 자, 그 소포체하고 모양이 조금 비슷하기도 하죠. 네, 자, 막으로 쌓인 납작한 주머니 모양이 여러 층으로 겹쳐 있어요. 여러 층으로 겹쳐 있다. 자, 그러면 또 골기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이 있겠죠. 그리고 또 소포체에서는 지질도 합성한다 그랬지. 네, 자, 이거를 막으로 쌓여. 자, 그래서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 지질을 자,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세포 밖으로 자 분비한다라고 불러. 자 이게 골지체의 역할이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엽록체라고 하는 건 식물에만 존재했죠. 네. 자 이 엽록체는 엽록소 녹색 색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지. 네. 자 초록색 알갱이 모양이에요. 자 초록색 알갱이 모양으로 막으로 쌓여 있어요. 얘도. 자 막이 얻은 거는 저기에서 리보솜이라는 거. 자 막으로 쌓여 있는 놈 여기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죠.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자 그러면 광합성은 뭐냐면은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자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불러. 우리 중학교 2학년 책에서도 광합성 배웠죠? 그래. 잎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게 광합성이었지. 그래서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고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과 산소. 그러면 낮에는 잎에서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저장했다가 밤이 되면 물에 잘 녹는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각 기관으로 운반한다. 이것도 배웠던 거잖아. 자, 이게 엽록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토콘드리아. 이것도 배웠니? 네. 배웠. 자, 이거는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네. 자, 둥근 막대 모양이에요. 자, 둥근 막대 모양으로 얘도 막으로 쌓여 있어요. 자, 얘도 막으로 쌓여 있는데 그리고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이렇게 얘기하죠.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자, 세포호흡은 뭐냐면 자,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 자,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이게 노폐물이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바로 호흡이라고 불러. 자, 광합성은 햇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밤낮 없이 항상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호흡이 일어나는 것은 동물의 모든 세포에서 다 호흡이 일어나야 된다. 호흡이 안 일어나면 그 세포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지. 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액포. 자, 액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식물 세포에만 존재해요. 자, 이 액포는 자, 물, 색소, 노폐물이 저장되어 있어요. 물, 색소, 노폐물이 저장되어 있어. 자, 식물 세포에서 자, 얘는 오래된 세포일수록 크겠죠. 네. 식물 세포에 존재하죠.
존재하고 오래된 세포일수록 커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동물 세포는 있지. 자, 동물들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호흡에 의해서 다 분해된 다음에 찌꺼기는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하거든. 그런데 식물 세포들은 이런 호흡의 결과 생긴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쉽게 바깥으로 배출이 안 돼. 그래서 그 세포 안에다가 저장을 해요. 이게 에코야. 그 다음에 자, 세포막. 자, 이 세포막은 이런 모든 세포의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죠. 자, 그래서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외부를 공간적으로 분리하죠. 자, 그래서 세포의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소기관의 이제 마지막이죠. 세포벽. 자, 세포벽은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자,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세포를 보호한다. 자, 역시 식물세포에만 존재해요. 자, 요런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세포 소기관이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자, 요거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자, 세포막에서의 물질의 출입을 이제 배울 거야, 이거를. 자,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와 물질의 출입을 배우게 될 거야.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네. 자, 자, 커다란 제목이 뭐냐면, 세포막의 구조와 그 다음에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요. 선택적 투과성. 자, 물질이 세포 안팎으로 들락날락할 때 막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포막의 구조를 먼저 보자. 자, 세포막의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세포막의 주성분은 주성분 뭐냐면 인지질과 단백질이에요. 인지질과 단백질.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 단백질이 자, 요 단백질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세포막을 이루는 단백질이라 그래서 막단백질이라고도 불러요. 막단백질.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 그냥 단백질이 아니고 단백질이 관통하거나 파묻혀 있는 구조예요. 자, 이거를 세포막의 구조라고 부르고 이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움직일 수가 있어. 자,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요. 움직인단 말이야.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도 있더라. 자, 그러면 인지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 테니까 보자. 네. 자,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자, 이렇게 꼬리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요게 머리. 자, 요 부분을 꼬리. 자, 그랬을 때 머리는 친수성기야. 물과 친하다. 자, 물과 친하다. 그래서 물 쪽으로 머리를 두게 되는 거야. 그런데 꼬리는 친유성기. 이거를 소수성기라고도 불러. 이거는 기름과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또는 물과 안 친하다 이런 뜻이 돼. 자, 그러면 자, 인지질을 이렇게도 그려. 그냥 머리에 꼬리 하나 이렇게도 그리거든. 두 개로 안 그리고 이게 머리, 이걸 꼬리 이렇게 했을 때 자, 인지질 이중층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이 세포박, 여기가 세포박이고 여기가 세포 안이라고 보자.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인지질이 자, 여기 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두 개 층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꼬리와 꼬리가 마주보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관통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단백질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백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포막의 구조야. 자, 그래서 요게 두 층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중층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을 막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세포막의 구조야. 자, 그러면 이 세포막에 자, 쉽게 이게 세포야, 세포. 자, 이게 세포막이라고 해봐. 그러면 물질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물질이. 네. 그쵸? 자, 각각의 세포에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전달돼서 그 세포가 호흡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물질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가려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게 있고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달라. 그러면 막단백질을 통과할 때는 어떤 놈들이 통과하고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건 어떤 것들이 통과하느냐? 그거를 배우는 게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세포막은 물질을 잘 통과시킬 수도 있고 잘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자, 어떤 물질은 잘 통과하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가 안 돼. 자, 종류에 따라 출입이 출입이 조절된다 이런 뜻이죠. 이거를 선택적 투과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출입이 조절돼. 자, 그러면은 분자의 크기 또는 지질에 대한 용해도 또는 전하를 띠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분자의 크기에 따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가 작은 물질일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해요. 분자가 작은 분자일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출입한다야. 자,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한다 이렇게 설명할까? 분자가 작을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질에 대한 용해도. 자, 기름은 기름과 잘 섞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참기름이나 콩기름이나 식용유나 얘네는 있지 섞으면 다 섞여. 네. 근데 기름하고 물은 안 섞이잖아. 네.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질에 잘 녹는 물질일수록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일수록 이란 뜻이죠. 잘 녹는 물질일수록 자 역시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해요.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한다. 왜냐면 인지질 이중층 구조의 소수성기 꼬리는 소수성기라 그랬잖아. 기름과 친하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하. 자, 전하라고 하는 건 이온이죠.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니까. 자, 전하를 띈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는 게 아니라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된다. 이해됐니? 자, 이렇게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것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자, 봅시다.
자,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제 또 나눠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중에 물질의 이동을 자, 첫 번째. 자, 우선 확산이라는 말을 한번 배워야 돼요. 확산. 자,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분자가 스스로 운동을 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농도가 진한 데서 농도가 옅은 쪽으로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분자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진한 곳에서 자, 묽은 곳으로 분자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이야. 자체가 이동하여 퍼지는 현상, 이것을 확산이라고 불러요. 자,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묽은 곳으로 물질 자체가 퍼져나가. 자, 즉 이런 거죠. 자, 우리 물에다가 여기다 설탕을 이렇게 고체를 떨어뜨려 놨어. 그러면 이 설탕이 어떻게 되니? 전체적으로 다 단맛이 나는 설탕물로 변하지. 네.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농도가 진했던 설탕에 요놈이 전체로 다 퍼져 나가잖아. 또는 자, 향수병을 우리가 방 안 구석에 놔두면은 그리고 향수병 뚜껑을 열어놓으면 방 전체가 향수 냄새가 나지. 네. 이런 것들이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자, 이 확산은 자, 세포막을 통해 일어나는 확산은 두 가지가 있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요. 자, 두 번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확산에는 첫 번째, 단순 확산. 자,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이 되는 걸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 자,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되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를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단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확산 속도는 자, 세포 안 밖에 자, 농도차가 클수록 또는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을수록 또는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빨라요. 자,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왜? 인지질을 통과하는 거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분자가 크기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또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단순 확산은 그래서 물질이 기체 분자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체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용성 물질이 있죠. 자, 지용성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거예요. 자, 기름에 잘 녹는 거에는 지방산, 글리세롤,
글리세롤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지용성 단백질이 있거든. 수용성 단백질이 있고 지용성 단백질이 있는데 수용성 단백질은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는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잘 녹는 거야. 비타민 A, D, E, K 아덱이라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D, E, K 이거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불러요. 이런 거는 자 세포막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단순 확산의 예를 보면은 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몸 밖에 있을 때 자 세포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몸 바깥에 산소가 많죠. 이산화탄소는 적고. 그래서 산소가 세포로 들어오지. 이런 기체 교환이 바로 이 단순 확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체 교환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촉진 확산이야. 자, 촉진 확산은 물질이 단백질이죠. 막단백질을 통해 확산되는 현상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확산 속도는 자, 농도 차가 클수록 그 다음에 커지는데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클수록 증가하는데 어느 이상 되면 일정해져요. 확산 속도가. 그게 차이점이야.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용성 물질이 있어요. 자 수용성 물질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지. 포도당, 아미노산 등등등 또는 수용성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는 또 자 전하를 띤 이온들이에요. 전하를 띤 물질. 자 이온들이죠. 자 이 이온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자 혈액 속에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혈액과 조직 세포 간의 물질 교환이에요. 자 이럴 때는 촉진 확산이 일어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자 어떻게 나오냐면 세포 안팎에 여기가 농도차야. 세포 안팎의 농도차. 그 다음에 여기는 확산 속도. 자, 그랬을 때, 자, 확산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단순 확산이에요. 근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거의 멈춰. 이게 촉진 확산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촉진 확산에서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네. 속도가 더 이상 농도차가 큰데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묻는다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자, 촉진학사는 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통해 물질이 이동한다 그랬지. 네. 단백질이 모두 사용되는 거야. 막 음, 단백질 모두가 물질 이동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막단백질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막단백질이 더 늘어난다면은 속도가 증가하겠지만 막단백질은 일정하단 말이야. 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알겠네? 네. 자, 요게 바로 확산 속도 요거에 대한 설명이야. 이제 그러면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은 또 뭐가 있냐면 삼투라는 현상으로 물질이 통과할 수도 있거든. 자, 그러면 삼투 현상을 한번 배워볼까요? 삼투. 자, 세 번째 삼투를 보자. 삼투. 자, 삼투는 뭐냐면 세포막을 통해 자,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자, 안과 밖의 농도차가 있을 때 자, 아까 우리 확산은 뭐였니? 물질 자체가 농도가 진한 데서 농도가 옅은 곳으로 물질 자체가 이동했지. 네. 근데 이 삼투는 농도가 진한 곳과 묽은 곳이 있을 때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을 해. 그래서 농도차가 있을 때 농도가 자, 묽은 곳에서 진한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이것을 삼투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 나왔다고 한번 볼까요? 자, 식물에 너무 많은 비료를 주잖아. 오히려 말라 죽는다.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은 자, 왜 그럴까, 경원아? 나무 뿌리에 있잖아.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나무 뿌리에다가 네. 잘 자라라고 비료를 잔뜩 묻어놓고 나무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잖아. 그러면 네. 나무가 양분이 많으니까 잘 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 왜 그럴까? 음, 아, 어,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그냥 설명할게. 아, 자, 아니, 아, 식물 그, 뭐야, 나무 뿌리 뿌리에 있는 안쪽의 농도보다 바게트가 더 진하니까, 흙 속의 농도가 커서 삼투 현상에 의해 식물 속 물에 식물 속에 있는 물이 흙 속으로 다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므로 오히려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의 농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리 삼투 현상에 의해서 삼투 현상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에 의해 삼투 현상에 의해 물질이 이동하는 예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은 우리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 때 세뇨간에서 세뇨간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돼요. 세뇨간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김장할 때 배추를 어디다 담그죠? 김장할 때 소금물. 그렇지.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은 그러면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배추가 쭈글쭈글해지지. 네. 부피도 확 줄어들잖아. 이런 것들이 다 삼투 현상의 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우리 세포 적혈구를 주변에 농도가 있는 물질에 넣었을 때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가 구별이 돼 있지. 네. 거기에 어떠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이 요 바깥에 고장액이라고도 불러요. 고장액. 여기는 적혈구. 여기 봐봐. 고장액은 적혈구보다 농도가 큰 거야. 농도가 큰 용액. 그러면은 이렇게 놓아뒀을 때는 이 적혈구가 결과는 어떻게 되니?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지. 네.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적혈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야. 근데 저장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저장액. 농도가 작은 용액. 거기에 적혈구를 이렇게 담가놓으면 결과는 적혈구가 부풀어 올라. 부풀어 오른다. 그러다가 이 적혈구가 뻥 터지잖아? 그러면 그게 피가 물에 떨어지면 전체가 붉게 다 퍼지지. 네. 그게 적혈구가 세포막이 터져서 그런 거야. 왜냐면 물이 이제 적혈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 근데 거기에 식물 세포를 봐봐. 식물 세포는 고장액에 넣었을 때만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분리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저장액에 넣었다 그래서 세포가 변형이 안 일어나지. 세포벽이 딱 고정을 시켜준단 말이야.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까지 배운 거야.